지금 지방선거 한다고 난립니다. 시도지사 그리고 시군구청장 또 더 나아가서 교육감까지 선거한다고 야단인데요. 제가 이번 지방선거를 바라보면서 우리 혁명20일은 보이콧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혁명20일은 바꾸지 못하면 보이콧한다라는 전략을 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차선이고 뭐 차악이고 최선이고 뭐 차악이고 이런 소리 필요 없습니다. 최악이고 차악이고 최선이고 뭐 차악이고 이런 소리 필요 없어요. 아닌 것 둘 다 아니면 투표 안 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광역도지사 자리는 한마디로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공방전입니다. 지금 광역지도지사 자리 대부분이 현직이거나 전직 국회의원들끼리 싸우거나 아니면 현직 광역단체장이라도 그 사람의 전직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에게 또 다른 가해 요리를 하나 만들어준 게 광역단체장 선거예요. 시군구청장 선거는 그보다 좀 그레이드가 떨어져서 국회의원을 가기 위한 어떤 징검다리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기초원은 지역에 있어서 건달들의 일종의 대기소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그야말로 어깨 힘 좀 주고 다녔거나 스펙은 안 되는데 뭐 좀 하고 싶은 자들이 이 광역기초원에 다 몰려와가지고 거기서 그냥 자신의 일종의 신분 역전, 뭐 가끔 가다 보면 기초원에서 배지 달한 사람, 국회의원 된 사람의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지방선거가 낭비되고 있고, 교육감 선거는 한마디로 한국의 교육 예산 20% 이상 되는 이 의무적으로 할당해놓은 지방자치제 예산의 20%를 의무 할당해놓은 부분을 먹기 위한 일종의 교육계 기득권들의 이 싸움으로 전락했습니다. 교육감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고 뽑아야 되는, 그런데 그자는 수조 원을 주물은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언제까지 지방선거를 이렇게 해야 되나? 저는 솔직히 지자체장들은요, 국가가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통 공무원 중에서 국가가 임명하고요. 그리고 지자체는요, 기초는 없애버리고 국회의원이 광역 역할을 겸임해서 맡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없어진 기초는 기초자치단체를 갖다가 국민에게 돌려주는 의미에서 그 지역 주민들 중에 전문가들이 일과 후에 모여서 자문하는, 그리고 또 예산 등에 대해서 체크하는 그런 기구로, 자문감시기구로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국가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예산에 지금 누님은 이런 선거충들을 갖다가 키워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아닌 거면 아니라고 해서 언젠가는 잘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요. 그냥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또 정치인들 스스로가 지방자치라는 부분이 자기들이 선거 때 줄을 세우는 인맥들의 일종의 체계적인 쫄병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의원, 광역의원,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 공천해주고 그 대가로 자기 선거운동이나 충성, 돈을 받는 이런 먹이사슬이 지금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국처럼 민주주의가 낙후된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가 지방자치를 지금 20년 이상 하고 얻은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제도 폐지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저는 거듭 주장하고, 교육감 선거도 폐지해야 된다. 누군지 모르는 사람을 투표해서 뽑는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지 않느냐. 그래서 교육감은 어떻게 하냐. 그냥 교육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되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예산, 지방자치예산 20% 자동 연계도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전부 이렇게 지방선거에 뛰어들어서 부를 축적해가는 부패구조, 이건 저는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가 부패구조를 갖다가 유지시키는 온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 발달에 따라서 부패를 일정하게 청산해야 될 상황이 되면 솔직히 이 지방자치제도도 없어져야 부패가 일소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의 선진국들이 지방의 자치를 갖다 이룩하고 있다라는 이런 말을 가지고 한국도 지방자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끌고 왔는데요. 자, 서구의 이 발달해온 과정과 한국의 발달해온 과정을 비추어 볼 때
한국은 앞으로 50년이 지나도 부패가 일소될까요? 그래서 앞으로 한 50년이 지나도 지방자치가 제대로 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애초에 지방자치에 뛰어드는 사람들 자체가 자신의 입신양명이나 일종의 부패 구조 속에서 뭘 뜯어먹겠다라는 사람들만 오는 겁니다. 지금의 여야 양대 정당 구조하에서 지방자치의 뜻을 가지고 이렇게 뛰어들었던 사람이 순수한 사람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전문가나 순수한 사람들. 일례를 들자면 용산 같은 경우에 보면 거기에서 오랫동안 이 틀을 닦아왔고 또 도시연구소라는 걸 만들고 또 서울시사나 이 공사에서 여성으로 임원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나와서 열심히 그 지역을 수년 갈고 닦았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이 공천할 때 되면 이 중앙에 끈을 댄 이 센자가 그 공천을 그냥 차지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7년 8년을 닦아도 결국 중앙에 끈이 더 있는 자가 차지해버리면서 거기에 이제 전문가를 자처하면서 지역의 토착형으로 오랫동안 떠나지 않고 그 지역에서 일을 해온 한 여성 전문가는 자살 소동까지 벌어졌어요. 왜? 무기력함에.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일종의 국회의원 선거의 2부 리그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또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이 국회의원과 이 대통령 사이에 그 진출하려는 또 일종의 상원 역할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또 이 교육감 선거는 교육계 기득권들이 본격적으로 돈을 만질 권한, 수조 원을 만질 권한을 부여받는 기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 보수 교육감이고 진보 교육감이지 저거 하고 싶어서 저렇게 안다라는 거는 월급 때문에 저러겠습니까? 명예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교육감을 하게 되면 만지게 될 엄청난 예산 때문에 교육감 선거에 불혹화가 있고 입도 선매해서 돈을 대주고 될 만한 사람한테는요. 그리고 또 선거 과정에서 부정이 저질러지고 그래서 교육감 됐다가 깜빵에 간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래서 이 교육감 선거에서 또 상대 후보를 들르고 보수 진보대 이 단일화에 따라 교육감의 성패가 좌우된다. 그래서 허구한 날 단일화를 위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하니 많이 하는 게 교육감 선거입니다. 보기도 역겨울 정도예요. 언제부터 저들이 보수 진보라고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성향 진보 성향 달고 나옵니까? 보지는 못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래서 이거 좀 웃기는 짓거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야말로 짭짤하게 숨어서 돈 챙겨 먹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육감 선거다. 자, 이런 선거들은 없어져야 되겠지만은 지금 여야 정치인들이 법을 정하니까 그들이 법을 정할 때 지방자치 선거나 교육감 선거를 없앨 리가 없지 않습니까? 왜? 이걸 유지해야 그들에게도 돈이 되니까 절대 안 없애죠. 그러니까 이 부당한 선거가 지속되는 거예요. 지방자치요? 한국의 지방자치에서 맨날 축제하고 맨날 전시형 사업만 늘어나고 그랬지. 지방자치로서 나아진 게 뭐 있습니까? 지역 고유한 발전을 해서 성공한 모델이 있습니까? 한국의 농촌 지역이 다 쇠락해 가는데 일본처럼 그래도 지역 농산물이나 지역의 문화 등을 가지고 성공한 지자체가 하나라도 제대로 있습니까? 허구날 계절마다 축제고 국가 예산 받아가지고 온데 그냥 세멘트로 도배하고 요즘은 전부 케이블카 출렁다리 만들고 자빠졌다면 이런 거 왜 합니까?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국민들이 지방 건달한테까지도 시달려야 됩니까? 국가에서 낸 세금이 이런 식으로 쓰여져도 되는 겁니까? 자, 그래서 혁명 20일만 한국에 내놓고 지방자치 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없애버려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는 집단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주장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겠지만은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혁명 20일은 선거 보이콧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도요, 당원 아니더라도 지방선거에 가서 누구 찍어주지 마세요. 여러분이 압니까? 지방선거가 정치인들 2차전입니까? 교육감이 돈 빼먹는 자리입니까? 절대 투표하지 마세요. 지방선거 투표 거부운동이 범국민적으로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거기에서 누가 되고 어느 정당이 이기고요. 여러분 삶 안 바뀝니다. 똑같은 놈들입니다. 그래서 보수니 진보니 나눠서 국민을 줄을 세우는 기득권 정치의 형태가요. 알고 보면 대중들을 현혹시키는 그래서 투표에 참가시키는 장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Yeah.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퀵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